특별히 이제 뉴스를 보면 사이코패스, 오시오패스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사이코패스, 오시오패스가 25명당 1명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을 받아도 나는 그에 대해서 특별히 고통받을 필요 없는 그런 이상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예가 항공사 회장님 일가를 보면 엄청 소리치고 야단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는 전혀 이게 아픈지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지를 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정말 불쌍히 여기고 있거든요. 진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저런 식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살아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요. 자식과 같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냐면 애간장이 끊어지듯이, 애간장이 끊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불쌍히 여기게 되냐면, 자 보셔요, 세상 사람들 좋은 차 타고 많이 다니잖아요.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되냐면 시간 100년만 더해서 지옥에 있을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불쌍합니까? 아따 잘 먹고 잘 산다 이 생각 들겠습니까? 불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그 내면을 본다면, 운명을 본다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또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냐면 형제 자매님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보니까 진짜 어려운 대상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먼저 세상하고 싸웁니다. 세상은 다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유혹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래서 뭐 술부터 시작해서 뭐 오락거리, 쾌락거리, 뭐 TV,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요, 온갖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재밌는 거 많아 이렇게 유혹하거든. 그거 이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계속 이 죄성을 불러일으켜요. 이렇게 눈을 멀게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게 영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 안에 육신이 있어가지고 죄성이 있어서요, 자꾸 뭔가 본성이 올라와요. 이 기질이라는 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신앙 지키고 있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 세상 가운데서 이 죄가 가족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들어와서요, 자꾸 균열을 일으켜요. 그리고 잘 그게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 긍휼, 불쌍히 여김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 공감하는 태도, 이 교회 안에서 이게 굉장히 좀 필요한데, 체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체휼이 뭐냐면, 말이 좀 어려운데, 헬라 원어를 보면 함께 있어준다, 함께 고통을 받는다. 현대어로 보면 역지사지, 요즘 말로 바꾸면 공감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이해해주고, 감정을 이해해주는 겁니다. 감정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이해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똑같은 시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동일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같은 위치에서 같은 문제를 같은 시각으로 봐주려고 노력하는 게 공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로마서 12장 한번 보시죠. (12장) 15절입니다. 공감이라는 단어, 체휼, 긍휼 이런 게 좀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쉬운 말로 바꾸면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상대방이 즐거우면 어떻게 해요? 같이 즐거워해주고, 상대방이 고통받으면 같이 고통받는 느낌을 가지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가 공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교제할 때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힘, 이게 분위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교회가요 분위기가 좋으면 공감 정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누가 슬퍼합니다. 그러면 같이 어떻게 해줄 마음이 있어요? 교회가? 같이 슬퍼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슬퍼해요. 또 어떤 일로 슬퍼해요. 근데 아이고 내가 알았어. 징계받을 줄 알았어. 그 징계지 징계. 이러면 분위기가 좋은 겁니까? 아주 안 좋은 겁니까? 누가 기뻐합니다. 요번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그 서울대 그 애가 들어간 거 좀 좋아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아들은 지방대 들어갔는데도? 여러분, 이게 공감 능력이라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는 거, 그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볼 때 세 명이 같은 감정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요,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힘이 있거든요. 교회가 십자가 바라보고 복음 바라보고 같이 힘있게 해주면요, 이게 힘있게 뭐가 돼요. 그런데 각자 다른 곳을 보면요, 마음은 알아도 힘있게 안 돼요. 성경 강연회 할 때 예를 들어서 전도 집회를 하거나 이 집회를 한다 그러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같이 해주면요, 이 힘이 있어요. 근데 안 해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때 관계도 깊어지는 겁니다. 이 구역이나 조 같은 경우, 여러분 교제할 때 좀 깊은 교제를 하고 싶습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 교제를 한번 해보고 싶으셔요? 수박 겉핥기 교제를 하면요, 그냥 어떠냐면 이게 뭔가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이 자매가, 이 형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못 알아듣고 이게 공감을 할 수 없는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뭔가 이렇게 교제하는데 힘들어요. 이렇게 교제하다가 거짓말이 탁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요, 이 교제의 바탕이 진실함인데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요, 살짝 속이는 게 있는데 중요한 핵심 부분을 속이면서 이렇게 이제 이 교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습니까? 웬만하면 좀 멀리하고 싶습니다. 예, 깊은 교제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믿기가 힘드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공감 능력을 가지고 교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제할 때 이 동일한 감정을 느낀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이제 임원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이 조나 구역에서 간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읽어주고 그 감정대로 말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 분위기를 살리고 구역 분위기를 살리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옳은 말을 하면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매, 그거 징계잖아. 징계 안 났잖아, 교회. 이래버리면요, 이거 굉장히 잘 될까요? 문제가 더 생길까요? 문제가 더 생깁니다.
여러분,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진짜 쓰디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친구들이 와서 그 고난을 해석해 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뭔가 죄를 졌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러면서 논쟁을 하는데 이게 40장을 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을 친구들이 했는데 한 명의 말도, 한 구절도, 욥의 위로가 된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욥이 이게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3명도 고난을 당했거든요. 욥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약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욥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걸 이해해주고 받아주려고 했어요. 그게 긍휼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친구들하고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니들이 나 어려울 때 그렇게 했지. 아이고, 하나님이 한번 니들도 당해보라고 한 거야. 이렇게 되면요, 욥의 인격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슬퍼하는 자로,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게 즐거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의 즐거움은 내가 사촌이 땅을 사면 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배가 아프지는 않던데, 왜 배가 아픈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배가 아프면 이게 뭔가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야, 이씨, 그래, 난 고등학교 나왔다. 근데 너는 서울대 들어갔냐? 잘났다? 이렇게 합니까? 정말 좋아해 줍니까? 아들이 뭐가 잘 됐어요. 그러면 좋아해 줍니까? 너 잘 되라, 나는 안 됐다. 왜? 이렇게 됩니까? 사랑하면 나하고 똑같기 때문에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빈정상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슬퍼해 주는데 누가 슬퍼하면 마음에 꼬시다. 다리가 부러졌네. 그럴 줄 알았어. 다리가 부러졌다. 이런 마음 가지면 이게 하나가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공감할 때 교회 전체와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누가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번 너무 길게 해서 말을 끊는다. 2번 좀 웬만큼 들어준다. 자, 어느 거죠? 예. 근데 1시간 반 교제하는데 1시간 반 간증하는 건 좀 너무하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을 잘 짚어서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꼭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도 보면 잘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들어요?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자기한테 적용시켜서 잘 이미지화해가지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변화시켜요. 변화시키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여러분, 광고도 잘 들어야 됩니다. 광고 들어서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어야,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공감 능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교제할 때, 사적인 교제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모임을 이끌 때도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까? 예,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기가 말하는 시간을 한번 세워보셔요. 저도 말하기를 되게 좋아하는, 리더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느 날 이무엘 목사님이 저 찾아오더니 오늘 18분 얘기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 혼자 18분을 얘기하다니, 그 귀중한 시간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글을 써서 얘기를 하든지 절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시간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엄청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많이 들어주려고 해요. 전도연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다른 방에 가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지만 다른 방에 이렇게 이제 놀러 갔거든요. 이게 같이 교제하다가 어떤 분이 말을 하시는데
제가 엄청 들어줬어요. 그 긴 얘기를 엄청 들어줬어요. 끈질기게 들었어요. 호응하면서. 여러분, 상담해 주는 게 좋을까요? 상담 들어주는 게 힘들까요? 여러분, 이게 내용도 없는 얘기를 잘 들어주고 눈 마주치면서 졸린데도 꼬집으면서 듣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막 눌러가면서 듣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 이후부터 나만 찾으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얻는 방법이 교제 내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게 이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자,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제 실제 상황이 어떤지를 적용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해줄 것이 많은데 소리가 안 나네. 자, 보셔요. 이 아이가 있습니다. 5살 준이와 요거는 그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한번 두 편으로 나눠져 있고 한 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한번 쫙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죠. 이 주은이가 있는데 얘 보셔요. 2살 터울의 여동생 이수를 키우고 있는 주부 민영재 씨. 요즘 들어 아들 걱정이 많습니다. 엄마는 이거죠. 동생이 생긴 후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수시로 엄마의 애정을 확인하려 하는 주은이. 알 수 있었다고. 엄마는 자연토해쟁이. 한 번 화가 나면 좀처럼 풀 줄을 모릅니다. 맨날 엄마가 나못했는데 네가 이쁜 행동을 해야지 이쁘지. 맨날 모습 네가 그러니까 그러지 엄마가. 내가 계속 바람 불 거야. 바람 쐬러 나갈 거야. 똑바로 말을 배워. 바람 내가만 나가야 바보. 바람 쐬러 나가서 너 뭐 할 건데? 어? 나도 몰라. 근데 왜 나가? 지금 나가고 싶어 그냥? 어? 저쪽으로 나갈. 여러분, 이게 지금은 재밌잖아요. 2편이 있어요. 2편에는 청소년 문제 나는데 이게 그대로 커서 15세짜리가 요래 집 나가버려요. 아예. 일이 복잡해지죠? 이게 조금 더 커지면 남편인데 집 나가버려요. 근데 지금 방금 문제점을 보셨어요? 뭐가 문제죠? 한번 계속 보셔요. 거야. 안 들어올 거야? 나가고. 네. 들어오지 마 그럼 나가서. 엄마가 내가 목 땡겼다고 했으니까 나가지. 자,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형제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셔요. 그러면 결국 불똥은 엄한 대로 튀고 맙니다. 이 집에서 가장 어리고 약한 동생 이수에게로 말이죠. 너 엄마 너 이따물라. 너 이따 이 만다물면 다 해줘라. 정리 다 해줘라. 정리나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리나 잘해. 정리나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봐. 너 해봐. 안돼. 정리는 다 해. 흔히 동생을 본 아이들이 시샘을 한다지만 주은이의 경우는 시샘의 정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얘 왜 이럴까요? 얘 뭐 때문에 이럴까요? 네, 한번 보셔요. 왜 그랬어? 어? 주은이가 뭐야 오빠잖아. 자, 보세요. 여기 그러다 CCTV로 작은 봤습니다. 숨지검이 시작되고 CCTV를 보겠습니다. 부모의 양해를 얻어 집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자, 뭐가 안 나온대요.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떡하시죠? 자, 순간순간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텔레비전이 잘 안 나온다고 준이가 엄마를 잡아 끌자 이웃 아줌마와 얘기하던 엄마가 귀찮합니다. 그러다 작은 손찌검이 시작되고 이에 질세라 엄마에게 덤비던 준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웃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늘 있는 일처럼 엄마는 준이를 야단칩니다. 결국 매를 들어 겁을 주고 그제서야 사태가 진정됩니다. 자, 이거 해결된 겁니까? 해결된 겁니까? 문제가 더 커진 겁니까? 예, 보시죠. 여기. 자, 가트맨 박사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4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모인지 확인해 부모가 아이하고 공감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셔요. 4가지 방법이 유형이 나타나는데 4번을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아빠 어떻게 금붕어가 죽었어? 어제까지 멀쩡하더니 금붕어가 죽었네. 자, 사랑하는 금붕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아이 6살짜리 아름다운 금붕어가 죽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금붕어가 죽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딴 거 사. 뭐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영아, 뭐 극한 일 갖고 그래. 오늘 아빠랑 피자 먹으러 갈까? 싫어 안 먹어. 아, 왜 그래? 너 피자 좋아하잖아. 자, 웃어봐, 응? 하지마 아빠 안 먹는다니까. 그럼 아빠가 다른 금붕어 한 마리 사줄게. 자, 가자. 딴 얘기 하는 거죠. 금붕어가 죽었어. 에이, 난 또 뭐라고. 지영아, 그깟 금붕어 한 마리 때문에 그래? 누가 들으면 엄마 아빠 죽을 줄 알겠다. 응? 뚝 그치고 어서 가서 씻어. 지영아, 아빠가 빨리 씻으라고 했지? 아빠 안 들을래? 금붕어가 죽었어. 금붕어가 죽었네. 아이고, 그래서 우리 공주님이 이렇게 슬프구나. 그래, 슬프면 울어야지. 실컷 울어라. 아빠 미워. 아빠 금붕어 사랑해. 아빠 미워. 지영아, 왜 그래? 죽소 전환형이나 억압형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감정 대처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억압형의 경우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유교식으로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배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한번 보시죠. 또 박명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기만 할 뿐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금붕어가 죽었어.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옆에 있는 애한테 한번 얘기해 주셔 보세요. 자, 금붕어가 죽었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아이는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어떠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들 수준까지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애는 말을 안 듣는다 생각을 하고 때리면 된다고 우리는 유교식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수준까지 내려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기 틀을 다 집어내야 돼요. 이게 막. 그래서 한마디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금붕어가 죽었네. 아이고, 우리 지영이 그래서 우는구나.
지영이 마음이 많이 아프겠네. 예쁜 금붕어가 죽어서. 자, 여기 어떻게 해요? 지금 뭐라 그랬죠? 지금 아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예쁜 붕어가 죽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하면서 뭐냐면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만 써도 좋아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감정이 해결된 다음에 우리 지영이가 좋아하는 금붕어가 죽어서 아빠도 속상하고 슬퍼. 네가 이름도 지어줬었잖아, 그치? 응, 미미야. 근데 미미가 죽었어. 아, 미미였구나. 지금 우리 딸 기분이 어때? 너무 슬퍼. 저 금붕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 아빠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 이 금붕어를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우리 금붕어랑 멋있게 이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무덤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아빠랑 아파트 마당에 묻어주자. 우리 딸 아직도 많이 슬퍼? 아니야,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자, 이게 뭐냐면 감정 있잖아요. 말로서 감정을 일단 낮춰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책을 서로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진실 얘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진리도 감정이 있을 때 얘기하면요, 그 반말만 쓰잖아요. 올바른 얘기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은 이건 누가 얘기를 못 합니까? 올바른 얘기라고 자기는 정의감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반말감이 엄청 심해요. 반말감이 엄청 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때부터는 파탄 나는 거예요, 파탄. 먼저는 감정을 다 이해해주고 해결책도 서로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들어보고 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기본적으로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요, 요 과정을 못 참아요. 이거 한번 보셔요. 부모가 감정을 받아주고 행동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아이는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서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유아들, 엄마들 다 듣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이거 꼭 들어야 됩니다. 이거. 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자,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대단 잘했습니다. 이 젠가인데, 자, 이 젠가가 이렇게 선물을 큰 거 주기로 하고 10만 원짜리 장난감을 주기로 하고 얘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젠가를 하는데 젠가는 시간 내에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무너져요. 그때 이 아이 반응과 부모 반응을 가지고 이제 나눈 거예요. 한번 보셔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셔요. 줄넘기? 잘했습니다. 피부 얘기를 막. 를 분석. 죄송합니다. 젠가라고 하는 나무 블록 쌓기 게임을 부모와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장난감 선물은 게임에 성공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이들의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게임의 규칙은 15분 안에 한 손으로 블록을 뽑아서 위로 11단을 더 쌓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부모들은 손을 못 대고 단지 말로만 지도할 수 있습니다. 무너져도 15분 안에는 얼마든지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뇌파는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아이의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대단 잘했습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에 아이의 뇌는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며 스트레스 자, 보시죠. 오늘 아빠랑 피자 먹으러 갈까? 생기는 거야. 이제 무게 중심이 어디로 잡히는 실패로 끝난 후 엄마가 원인을 분석하는 동안 갑자기 아빠가 화제를 돌립니다. 은채는 학교에서 계속 친구들이랑 해봐야지. 놀이하다가 은채가 진 적이 있었어? 그 체육 시간에는 뭐 하는 게 제일 좋아? 은채는? 줄넘기? 아니면 피구? 너 너만 공격하는 애 없었어? 너만 맞히려고 하는 애 없었어?
특별히 내가 공을 받았잖아. 그때 딱 누구를 때리잖아. 은채는 좋아하는 피구 게임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는데요. 과연 아빠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거기에 한 곳에 자기가 실패한 거에 너무 집착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전환시켜주는 게 기분 전환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서 피부 얘기를 막 하셨군요. 네. 예. 그래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게임에 실패하면 모든 아이가 일단 스트레스가 높아집니다. 피구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는 좀 낮아졌지만 게임 중에 최저치보다는 훨씬 높아져서 스트레스는 결국 풀리지 않았습니다. 피부 얘기할 때도 게임에 진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너한테는? 엄마 그냥 아빠가? 화끈. 화끈하게 어떻게? 그냥 진 거면 진 거니까 그 일은 일단 잊어버리긴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다른 얘기에는 끌어들이지 말았습니다. 그깟 금붕어 한 마리 때문에 그래? 누가 들으면 엄마 아빠 죽은 줄 알겠다. 응? 자, 15분 경과했습니다. 끝났어. 포장해 주십시오. 손에 쳐. 실패한 송은이는 굉장히 속상해하는데요. 이때 엄마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 걸로 하나씩 빼다 보면은 조금 공간이 생기면 빠질 수도 있지. 머리를 써야지. 자, 여기서 머리를 쓰라는데 말이 맞아야 틀려요. 이게 머리 써도 안 되는 게임이었거든요. 빼고 바로 위에서 빼려고 그러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하나 걸로 하나씩 일단 가운데 걸 빼고. 엄마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충고하자 송은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렇다면 이때 아빠의 반응은 어떨까요? 놀아가면 더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머슴아 새끼가 눈물을 질질지 않아 임마. 그럼 못 써 하지마. 그렇게 안 해도 돼. 눈물이 더욱 붉어지는 송은이. 할 때는 얘기하면 돼. 아빠의 얘기는 송은이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줘야지 얘를. 이번에는 준태네 집으로 가볼까요? 얘. 일일이 하나씩 키우고 있잖아, 시켜야죠. 지금 봐라. 키우고 있잖아. 엄마의 계속되는 질책에 아이는 불안해하며 긴장 속에서 게임을 합니다. 제가 공부시킨 걸 봤는데 카페에서 엄마가 아들 데리고 공부시키더라고요. 근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이것도 못 푸냐 하면서 승질 내면서 하는데 내가 보니까 수학은 이제 건너갔어요. 내가 보니까. 심하게 실망을 표현하는 엄마 앞에서 아이는 감히 감정 표현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엄마는 네 기분 지금 다 읽고 있어요. 읽고 있지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졌으니까 승패는 냉정하지? 서운하지만 근데 네 마음속으로 엄마들이 사실은 읽고 있거든? 이렇듯 억압형 부모의 아이들의 경우 게임을 할 때도 스트레스가 높지만 게임이 끝난 후 부모와 대화할 때 오히려 스트레스 수치가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 슬프면 울어야지. 자, 이제 시간 경과됐습니다. 아우, 정리해 주세요. 어떡해. 약간 아이고. 실패. 실패했지만 잘했어. 최선을 다했잖아. 그치? 괜찮아, 잘했어. 게임이 실패로 끝나자 엄마 아빠는 비난을 하는 대신 아이의 서운한 마음을 위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안 좋아? 그러나 엄마 아빠의 계속되는 위로에도 불구하고 지혁이는 마음을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다른 것 때문에 안 좋은 거야?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실패하면은 선물 받으니까. 아, 엄마가 딱 알아맞혔지 마음을. 근데 얘는 슬픈데 여기는 왜 기쁘죠? 어떻게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약속이니까.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알아맞혔지만 그뿐 그 감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지혁이의 스트레스는 게임이 끝난 후에 잠시 풀리기도 하지만 불쑥 높아지기도 하면서 결국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금붕어랑 멋있게 이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감정 코치가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골라요. 하나 더. 이거 해줘? 대접 잡기. 만약에 못하면 안 받아. 못 받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게임에 이기세요. 네. 못 받으면 못 이기면 이거 안 줘요. 예. 알지? 사실 이 실험의 목적은 게임에 실패했을 때 아이들의 감정과 부모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아, 떨려. 놓으셔도 됩니다. 고쳐서는 게임을 하는 내내 아이를 격려하던 지훈이네. 우리가 만난 몇 안 되는 감정 코치형 부모였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정확히 지금 15분 됐습니다. 끝. 화났어? 괜찮아? 오늘은 괜찮아? 마음이? 이제 정리할까? 안 괜찮은데 또 오는데 응? 괜찮아. 왜 이렇게 안 되냐 생각가 그치? 마음대로 안 되네 싫어하는. 진이가 싫어하는 거야? 안타까워? 아니야 안 안타까워? 안타까워? 화가 나? 화는 안 나고 그냥 안타까워? 나도 조금 안타까워 조금 많이 아니고 조금 넌 많이야? 네가 많이 안타까우면 나도 많이 안타까운데 나는 네가 조금 안타까운 줄 알았는데 아이 둘이 하고 싶어? 아니면 엄마랑 책을 읽고 싶어? 같이 셋이 같이 하는. 세 명이 사는 거? 안타까운 마음이 싹 없어져? 나는 땀이 있으면 좋아져. 땀 나면은 좋아져? 그것도 맞는 말이네 운동을 하고 나면 원래 스트레스가 확 풀리지 피로가 없어져. 맞아 그래 그럼 운동을 해 아빠랑 그 훈련소. 훈련소 그거 해 아빠랑 게임 실패 후 엄마가 지은이에게 감정 코치를 해주자 게임을 할 때보다 스트레스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 아이들이 대부분 학습 능력도 좋고 관계도 좋고 그리고 팀 문화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해 줄 때 자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얘 보세요. 아까 그 자꾸 소리치던 그 그런데 애는 수업 유치부 시간에 가면 친구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때려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코치해줄, 교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대화는 아이의 행동에 집안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감정 코치 5단계에 맞춰 연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연습하는 거 잡으세요. 짜증나. 그래 짜증 아, 짜증나는구나. 아 짜증나는구나 왜 짜증나니 넘어져서 뭐에 대해서, 왜는 자, 지금 뭐라 그랬죠? 왜에 대해서 하지 말고 뭐에 대해서.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왜 말고 뭐에 대해서. 예. 왜는 빼시고 뭐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지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어? 무엇 때문에 짜증난지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엄마는 매일 나보고만 치우라고 그러고 정리하라고 그러고 설거지법 만들어줘.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고쳤습니다. 고쳤더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중요한데, 자, 이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은 안 혼냈어? 옛날에는 어떻게 혼냈어요? 아주 아프게. 응? 아주 아프게. 아주 아프게? 아주 많이. 아주 많이? 말 안 돼서 계속.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안 그래요? 네. 2달 후 틈만 나면 동생과 싸우던 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잠시 외출한 사이 동생 이수가 떼를 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준이가 동생에게 감정 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과줄까?
오빠가 자기의 감정을 읽어주자 이수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이수는 오빠의 친절에 금세 표정이 환해집니다. 이렇게 2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다? 최고로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아빠 손가락.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이 너무 튼튼해서 아빠 손가락을 하기로 했어. 엄마, 뭘 정도 갖고.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이제 청소년 편은 그 다음 편에 있고 다음 편에 있는데 한번 이번 주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동 교정이라는 건 되게 필요하거든요. 행동 교정의 가장 첫 번째가 말입니다. 근데 저는 매년 이 동영상을 봐요. 일부러 저 자신이. 왜냐하면 제가 억압형 부모라서 또 이제 이 스타일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내 회개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도 정말 감사하고 좀 많이 이해가 됐던 게 여기 로마서 12장 15절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뭐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까 안다는 분이 더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또 은혜를 바라고 또 공감해 주면서 하면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좀 꼭 배우시고 이 가정의 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또 가족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낮은 데 처하며 서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속에서 감당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